중년의 문턱에 들어서면 자연스레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젊은 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저 가볍게 해내던 일들이 갑자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한때 쉽게 회복되던 피로가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며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예전 같지 않은 건가? 이대로 나이 들어가도 괜찮을까?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히려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인생의 또 다른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전환점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운동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거나 몸을 만드는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일상에서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특히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정신적 변화를 겪는 분들에게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를 새롭게 재발견하는 여정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년기에 운동이 중요한 것일까요? 첫째로,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30대부터 근육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해 5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이는 단순히 외모의 변화뿐 아니라 우리 몸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육량 감소는 대사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 체중이 쉽게 증가하도록 하고 관절의 부담을 높여 부상의 위험을 키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조금씩 늘리는 것은 우리의 일상 활동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둘째로,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중년이 되면 고혈압, 당뇨, 심장병과 같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이러한 질환의 예방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이미 건강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증상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주 3회 이상 빠르게 걷기나 조깅을 실천한 중년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50대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죠. 그는 젊었을 때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다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혈압 수치는 안정적으로 내려갔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직장이나 가족에서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정체성을 잃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규칙적인 운동은 단순한 몸의 변화를 넘어 심리적 안정과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죠. 이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울감이나 불안을 완화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 삶의 활력까지도 되찾아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중년을 위한 운동 루틴은 과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완벽한 운동 계획보다는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 보세요. 앞으로의 이야기를 통해 중년 남성분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 방법과 루틴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중년 남성이라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몸을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며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산소 운동을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활동으로 생각하지만 그 이점은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것 이상입니다. 오늘은 유산소 운동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심혈관 건강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은 더 많은 부담을 받기 쉽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거나 혈관이 딱딱해지는 현상, 즉 동맥경화는 중년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산소 운동은 이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달리기, 빠른 걷기,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심장을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히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기 어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달리기를 하겠어? 혹은 시간이 없어서 운동은 못해라는 말이 쉽게 나오곤 하죠. 하지만 유산소 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박수가 상승하고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52세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건강검진에서 비만과 고혈압 초기라는 진단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당장 체중 감량과 심혈관 건강 개선을 위해 매일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졌지만 아침마다 집 근처 공원을 걷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팟캐스트를 들으며 지루함을 달랬고 점차 걷기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체중을 10kg 줄였고 고혈압 약물 복용량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걷는 게 이렇게 인생을 바꿀 줄 몰랐다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49세의 한 남성은 자전거를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무릎 통증으로 인해 걷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결국 유산소 운동을 자전거 타기로 대체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주말마다 2시간씩 이용하며 운동량을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5km 정도를 타기도 힘들어했지만 점차 거리를 늘려 20km까지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단순히 운동 효과뿐 아니라 새로운 취미까지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며 주변 풍경을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야말로 나만의 힐링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운동 강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강한 운동을 하려고 하면 쉽게 지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힘든 정도의 강도로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것을 토크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운동 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이라면 적절한 강도로 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기준을 기억해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도 유산소 운동을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차 대신 가까운 거리는 걸어보세요. 둘째,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짧은 산책을 하며 시간을 활용하세요. 셋째,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자전거를 타며 새로운 루트를 탐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속 작은 변화를 통해 충분히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몸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심장과 폐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오래, 더
더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날리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다음 단계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근육량 유지와 신체 기능 개선에 중점을 둔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건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력 운동이 중년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고 체력을 키웠다면 이제는 근력 운동으로 몸의 중심을 더욱 단단히 다질 차례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근력 유지가 단순히 외적인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는 근감소증이라 불리는 현상으로 30대부터 시작해 매년 1%씩 근육량이 줄어들며 5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우리의 몸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 신체 기능의 약화입니다. 근육은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일 뿐 아니라 관절과 뼈를 지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근육량이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피로도가 높아지고 관절과 뼈에 가해지는 부담이 늘어나며 부상의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허리나 무릎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근력 운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육을 강화하면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체를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이 단순히 신체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대사 활동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대사를 활발히 하는 조직으로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본적인 칼로리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즉, 근육을 키우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에 체중이 잘 줄지 않는 이유는 근육량 감소로 인해 기초 대사량이 낮아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은 체중 관리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56세 남성 C씨는 만성 요통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던 중 의사의 권유로 근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스쿼트와 푸시업 같은 운동부터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점차 덤벨을 사용해 운동 강도를 높였고 지금은 허리 통증에서 완전히 벗어나 더 활기찬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근력 운동이 단순히 요통을 줄여준 것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해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년 남성에게 적합한 근력 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덤벨이나 아령을 사용해 팔과 어깨를 강화하는 동작, 스쿼트를 통해 다리와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 그리고 플랭크를 통해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동작 등이 대표적입니다. 운동은 처음에는 각 동작을 10에서 12회씩 2에서 3세트로 시작하고 점차 횟수와 세트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습니다. 또 다른 50대 남성 D씨는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며 무릎 통증을 호소하던 중 근력 운동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스쿼트로 시작했습니다. 이 단순한 동작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 관절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를 줍니다. 3개월 뒤 그는 체중이 7kg 줄어들었고 무릎 통증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근력 운동이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더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주는 도구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의 일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운동 파트너를 정해 함께 진행하는 것도 동기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한 가지 종류의 운동만 반복하지 않고 상체, 하체, 코어 운동을 균형 있게 배치해 재미를 더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어주는 데 기여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병행하면 심혈관 건강과 근력, 체력의 균형을 완벽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력과 더불어 우리 몸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력 운동으로 몸을 단단히 다졌다면 이제는 신체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높이는 단계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점점 뻣뻣해지고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부상의 위험이 커지기 쉽습니다. 이런 변화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삶의 질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균형을 잡는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개선하고 예방할 수 있는 유연성과 균형 감각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연성이 떨어지면 몸은 다양한 움직임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면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고 이는 운동이나 일상적인 활동을 꺼리게 만들며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근육을 늘려주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집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며 운동 후 회복 시간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56세의 한 남성 사례를 살펴볼까요? 그는 앉아서 오랜 시간 일하는 직업 특성상 허리와 목의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몸을 가볍게 푸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하자 통증이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몸이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과 저녁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과 더불어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운동도 중년에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이유는 근육과 관절의 약화뿐 아니라 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는 특히 중년 이후에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강화하는 것이 부상 예방의 핵심입니다. 한 60세 남성은 과거에 발목 부상을 입은 이후로 자주 균형을 잃는 경험을 하며 운동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치료사의 추천으로 요가와 필라테스를 시작했고 몇 달 후에는 발목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균형 유지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도구 없이 한 발로 서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여러 동작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다며 건강을 되찾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과 균형 운동은 복잡하거나 장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동작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연습은 균형 감각을 높이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또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올리며 몸을 펴주는 스트레칭은 하체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동작은 집에서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실행 가능합니다. 운동의 지속성을 위해 재미와 변화를 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는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그룹 클래스에 참여하거나 동영상을 참고해 집에서 따라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가는 호흡과 명상을 결합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동시에 잡아주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유연성과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어도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운동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움직임의 자유를 되찾고 부상의 위험을 줄이며 더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이러한 유연성과 균형 운동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드는 운동 루틴의 지속성과 동기부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도전 과제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시간적 제약, 체력 부족, 혹은 동기부여의 어려움 때문에 운동 습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과 균형 운동의 중요성을 다룬 만큼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단기간의 성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건강과 삶의 질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번에는 운동 루틴을 일상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전략과 동기부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세우면 좌절감이 생기기 쉽고 운동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중을 10kg 감량하겠다는 장기 목표도 중요하지만 매일 아침 20분씩 걷겠다는 식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 50대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죠. 그는 건강검진 후 체중 감량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바쁜 업무와 육아로 운동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일 출근길에 한 정거장을 걸어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그가 하루에 추가로 20분간 운동을 하게 했고 몇 달 후 체중 감량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중 운동을 할 시간을 미리 정해두고 이를 일과의 일부로 여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저녁 식사 후 30분간 걷는 루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면 운동이 점점 익숙해지고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케줄의 운동 시간을 명확히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달력에 운동 일정을 표시하거나 스마트폰 알림 기능을 활용해 스스로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보세요. 운동의 재미와 동기를 더하는 것도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조로운 운동을 반복하다 보면 쉽게 지루해지고 흥미를 잃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중에는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주말에는 가족과 등산을 가거나 친구와 스포츠를 즐겨보세요. 또 음악은 운동의 분위기를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음악을 들으며 운동하면 더 신나고 즐겁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운동은 또 하나의 강력한 동기부여 방법입니다. 친구나 배우자 또는 동료와 함께 운동하면 서로 격려하며 지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중년 부부는 저녁 식사 후 함께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걷는 동안 서로 대화를 나누며 관계가 더 깊어진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동반자와 함께하는 운동은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을 키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성공을 자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 루틴을 일주일, 1개월, 3개월 동안 지켰다면 스스로를 칭찬하고 보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운동복이나 운동화를 구매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날을 정해보세요. 이러한 보상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강화로 작용하며 운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단순히 건강을 위한 의무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위한 투자로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운동을 하며 느끼는 작은 성취감과 활력은 삶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좋아지는 것뿐 아니라 마음도 안정되고 자신감이 높아지는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가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작은 변화와 꾸준한 노력이 쌓이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커다란 힘이 됩니다. 다음은 운동과 더불어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동만으로는 모든 건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식단과 생활 습관은 운동의 효과를 뒷받침하며 더 나아가 우리 몸이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남성에게 적합한 식단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식단 관리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변화하고 대사 속도는 점점 느려지며 특정 영양소의 흡수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많이 먹거나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특히 필요합니다. 근육 유지와 회복을 돕는 단백질은 생선, 닭가슴살, 콩류, 두부 같은 식품에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적당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50대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체중 관리에 실패하며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지만 운동과 함께 식단을 조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고지방 음식과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지만 이후에는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오트밀과 삶은 달걀을,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에는 생선구이와 나물을 먹으며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체중이 줄었을 뿐 아니라 혈압과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또한 중년 이후에는 충분한 섬유질 섭취도 중요합니다.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는 섬유질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하루에 최소 25에서 30g의 섬유질을 섭취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아침 식사에 통밀 토스트와 아보카도를 더하거나 간식으로 견과류를 선택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식단 관리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의 개선입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수면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중년 남성이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수면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사용을 줄여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시간 이상의 양질의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역시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핵심입니다. 중년은 사회적 책임이 가장 큰 시기 중 하나로 직장, 가족,
경제적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가, 명상, 산책과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취미 생활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55세의 한 남성은 매주 주말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뿐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즐거움도 느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과 흡연 같은 유해한 습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 남성들 중에는 사회적 자리에서 음주를 즐기거나 흡연을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운동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음주를 줄이고 금연을 목표로 하며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으로 건강 개선에 첫 발을 내디뎌 보세요. 운동과 식단, 그리고 생활 습관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집중하기보다는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실천할 때 비로소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년 남성의 건강을 위한 운동과 생활 습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왔습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심혈관 건강을 돌보고 근력 운동으로 몸의 중심을 다지며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중년 이후의 삶은 한층 더 활기차고 안정감 있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 어떻게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마무리하며 새로운 다짐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의 스트레칭, 저녁 식사 후 20분의 걷기, 물을 하루 8잔 이상 마시는 습관 등은 누구나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몸과 마음이 달라졌음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꾸준함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운동과 건강한 습관은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긴 여정을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려는 욕심보다는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중간에 쉬게 되거나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의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만의 속도가 있고 그 속도에 맞춰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이나 식단을 하나의 의무로 여기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집중해 보세요. 더 건강한 몸, 더 높은 에너지 수준, 그리고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이런 목표들을 떠올릴 때 운동과 건강관리는 단순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선물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통해 몸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올라가며 삶 전반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험을 합니다. 중년이라는 시기는 인생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도전에 직면하는 시기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는 단지 지금 당장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삶의 단계를 준비하는 초석이 됩니다.
55세의 한 남성은 젊은 시절부터 늘 바쁘게 일하며 운동이나 건강관리에 소홀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가족과의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체력 부족으로 불편함을 느낀 뒤 건강을 돌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짧은 산책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걷기, 근력 운동, 요가까지 실천하며 자신의 루틴을 만들어갔습니다. 1년 뒤 그는 체중과 혈압이 모두 안정되고 무엇보다 가족과 더 많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자신감과 체력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건강관리는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바쁜 일상을 살며 때로는 건강관리를 미뤄야 할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꾸준히 자신을 돌보려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나를 위한 배움의 시간임을 기억하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향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고 문을 나서며 내일 아침 조금 더 건강한 식사를 선택하며 오늘 저녁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을 더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새로운 다짐과 의지로 건강한 중년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